번 인장 등록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인장 등록은 계약서에 찍을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 미리 이 도장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이든 소속공개사든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해야 된다. 틀렸고 2번 소속공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이 있고요. 형사책임도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을 수도 있죠. 책임이 없다 해서 X고요. 3번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했는데 고용한 때에는 고용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틀렸고 4번은 소속공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개공,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할 필요 없죠. 5번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입증 서류가 우리 암기 프린트 2번에 보면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4번에 있습니다. 2번에 동그라미 4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은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 우리 프린터 31번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있죠. 예금이 비결 개공 등.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공 등은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거는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개공 등. 그래서 2번에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 5번입니다. 5번. 1번 개시 업무는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고 이중등록도 개업공개사. 왜 이중등록이라는 건 한 번 등록돼 있어야 두 번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등록돼 있는 사람이 개업공개사니까 1번, 2번은 개공, 3번, 4번은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도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2번의 답 5번이고요.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가능하다.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27, 28, 29, 30이 있는데 27, 28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29, 30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은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등록증을. 예, 그래서 3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업무 개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며칠 이내에 해야 돼요? 예,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암기 4번에 암기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우리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다. 4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의 경우 책임자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암기 프린트 3번 메뉴에 있습니다. 3번 메뉴에 1번이 맞습니다.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등록 기준 적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의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족할 수 없다. 제외. 자세하게 안 읽으면 이거 틀리기 쉽죠? 제외입니다. 제외. 대충 보면 안 되죠. 그 시에도 있대요. 자세하게 봐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봐야지 대충 보면 안 된다고요.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모두.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했는데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 시군구 조례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이천시에 있고 분사무소, 이게 주된 사무소고요. 분사무소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분당구라면 여기에 분사무소 설치한다고요. 이런 경우 어느 시 군구 조례입니까? 이천시 조례, 성남시 조례, 분당구 조례 중에서 주된 사무소 본사가 이천에 있고요. 성남시 분당구에 분사무소 두려고 합니다. 어느 시군구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고 신고해야 되냐고요? 성남시 X, 분당구 X, 이천시 조례죠. 어디다 신고합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에 신고하니까 이천시에 신고하니까 이천시 조례라고요. 그 신고하는 시군구 조례잖아요. 신고하는 지역의 시군구 조례. 자,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실무교육 받을 의무 없다 했는데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개사 될 사람 등록할 사람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입니다. 자, 5번이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됐고 오늘 문제 풀었었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3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하나여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3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신고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하여 계산하고요.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거래는 제외한다.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등이 속이는 건 아니니까. 5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죠? 6억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자금조달 계획 제출.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 제출은 있는데 상가 자금조달 계획 제출은 없죠. 그럼 여러분들 투기하려면 어디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이 돼요. 주택을 해야 되고요. 토지 이게 최근에 신설됐으니까 주택 또는 토지, 즉 아파트나 토지에 하라는 이야기. 상가는 신도시 상가 분양받으면 거의 반토막 나더라고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왜냐면
상가가 다 형성될 때까지 상권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년, 20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상가는 분양가를 엄청나게 비싸게 해요. 지금 1층 상가 보니까 평당 5천만 원 하더라고. 5천만 원. 그럼 10평짜리 실평수 10평도 안 되는 걸 5억 주고 분양 7억? 네,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평당 5천만 원 이상이에요. 5천에서 7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시세 방토막 난다니까 실제 입주하고 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가 용지를 그 LH나 이런 데서는 그 공개 분양을 한다고요. 입찰을 방식으로 해요. 그럼 높게 써내야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를 비싸게 판다고요. 그럼 또 그 건물 짓는 사람은 비싸게 분양을 안 하면 수익률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고, 그 오히려 LH나 이런 데서는 그 상가 용지 분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공개 입찰이니까. 자, 5번의 답 2번이고 6번입니다.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한 명 회사가 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원,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관계사 될 사람, 등록할 사람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원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사원이란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임원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6번에 1번 맞고요. 2번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3번은 대표자 공인중개사에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동창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비법인 사단, 소위 총류는 안 됩니다. 5번 개설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네, 소유권 꼭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의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하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X입니다. 소유권에 의한 사용권 확보하려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하겠죠. 7번 문제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죠. 겸업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 주택용지,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한데 주택용지, 토지 분양, 택지 분양, 용지 분양, 땅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니은의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그 다음에 관리 대행은 가능합니다. 디귿에 금융할선은 안 됩니다. 금융할선. 그 다음에 리얼의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 X입니다. 부동산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답 2번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 캠코에 들어가 보면 온비드 co.kr에 들어가면 그 동산도 자전거 이런 것도 심지어 공매에 나옵니다. 온비드라고 치보면 되죠. 그러면 사이트 나옵니다. 그래서 동산 X 부동산입니다. 이 자세하게 안 보면 동산, 부동산 이게 글자 한 글자 차이니까 틀리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2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3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신고센터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맞습니다. 답 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와 모니터링 절차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자, 9번 사무소 이전 틀린 것입니다.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죠. 7월 1일 날 이전하고 7월 8일 날 했으면 아직 10일 안 됐으니까 잘못한 거 없죠. 뭐 이전 신고했다 잘했습니다. 1번. 2번은 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했다. 이게 틀렸네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된 거는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 D는 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가태료 처분받았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이전 신고 안 하면 10일 이내. 4번 개업공개사 E는 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했다. 예,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 F는 개업공개사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이전 신고하였다. 예,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건물주 승낙서 아니죠?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9번에 2번이고요. 10번 등록 결격사유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 모두 고르는 것은 기업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돼야 되는데 복권 안 됐으니까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니은 피승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인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디귿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리얼에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다만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 해산됐다면 그 대표이사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개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고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 2번입니다. 지금 밑에 명언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비관적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밖에 모르는 거 없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 많아요. 예. 그래서 비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이제 90일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요. 휴가 갔다 와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